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 권혜영 TV를 구독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마흔의 돈 공부라는 오늘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함께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몇 주 전이죠. 제가 마흔의 돈 공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역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은 아주 강한 정신력이 밑바탕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다산북스에서 낸 책이고요. 다니쌤 이의상 작가의 책인데, 이의상 작가는 30대 후반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왔대요. 일찍 나왔는데요. 나와가지고 도전한 사업이 전부 실패했다고 합니다. 재산도 가족도 삶의 희망도 없는 절망 속에서 두 번의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고 해요. 쪽방촌과 고시원을 전전하던 중 우연히 책 한 권을 만나서 돈과 사업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40대 초반부터 치열한 자기계발을 통해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소형 건축 시행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1인 지식 창업 전문가, 유튜브 전문가로 거듭나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에 대한 철학과 실전 재테크 노하우를 지난날의 자신처럼 삶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희망을 꿈꿀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는 작가 소개가 지금 책날개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단위 TV 채널을 통해 은퇴를 앞둔 중년을 대상으로 은퇴 재테크 설계, 부를 위한 마인드셋, 1인 지식 창업 등 인생 2막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위 캠퍼스 법인을 운영 중으로 2년에서 3년 내에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삶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교육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네, 멋진 작가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다니TV, 네이버 밴드 다니쌤 이렇게 책 날개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발 요즘엔 마스크 좀 빼고 생활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롤로그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인생 2막에 돈 버는 방법은 다릅니다. 42, 10억의 빚, 신용불량자, 그리고 10년 후. 인생의 바닥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시절, 불과 10여 년 전의 일들이지만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가 동업자의 사기로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 딱지까지 붙은 저는 그야말로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탓에 조폭들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했고 그들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노숙자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그들을 설득해 일자리를 구한 후로도 소위 쪽방촌이나 약간의 햇볕도 들지 않는 고시원에서 지내기도 했대요. 2,500원짜리 해장국 한 그릇을 두고도 먹을까 말까를 며칠이나 고민했을 만큼 돈을 아꼈음에도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삶, 미래를 꿈꾸기에는 너무도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저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40 중반에 접어든 시기이지만 현실을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힘든 와중에도 정말 치열하게 마케팅과 부동산을 공부했고 5년에서 6년 후에 그 많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억이 넘는 42살의 10억의 빚을 5, 6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다. 정말 엄청난 분인 것 같습니다. 제 나이 50을 목전에 뒀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간의 치열했던 경험을 통해 이제 저는 은퇴자를 위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 상담가, 강사, 부동산 컨설팅 회사 대표로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졌던 빚보다도 훨씬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수익은 더 안정적이면서 큰 폭으로 늘어났죠. 네, 이 책은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것, 보고 듣고 공부한 것, 돈과 부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철학, 실제 투자 노하우가 모두 담긴 책입니다. 지금 삶이 힘들다면,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생각과 마음가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요. 부를 향한 마음가짐이 다르대요. 그리고 실행력이 남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내용이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외쳐보라고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 내 나이가, 내 상황이 돈 벌기에 가장 좋은 때다라고 외쳐보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는 찾아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건 무탈하게 살아왔건 언젠가는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지요.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래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세상에 대한 저주의 대상이겠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성장의 기회이자 내공을 탄탄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는 법입니다. 고난을 내공을 다지는 시기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조차 웃으며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대가라 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영진 역의 작가이고 고 스펜서 존슨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는 투병 중 자신의 종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너를 이기려 하기보다는 너를 사랑하게 됐다 면서 덕분에 더 풍요롭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었으며 정신적으로도 더욱 심오한 사람이 되었노라고요. 자신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종양을 감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그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자기 목숨을 틀어준 종양에게 감사하다는 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평탄치만은 않았던 삶에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저와 같은 범인은 대가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저도 결국 스펜서 존슨에게 특유의 해악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배우고자 그의 행적을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이후의 삶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죠. 40이 넘은 나이에 쪽방촌에서 지내며 버는 족족 빚을 갚았음에도 여전히 9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았던 2007년 어느 날, 일용직 자리를 찾으러 새벽 일찍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한데 하필 비가 오는 바람에 헛땅을 치고 말았죠. 그때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한 푼도 아쉬운 상황인데 비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다니 하늘이 나를 버렸다며 저주를 퍼부었지요. 그런데 쪽방촌으로 돌아가던 길 전철역 앞에서 우산을 파는 분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고를 겪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리도 팔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도 않은 행인들에게 마치 지금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일이라도 되는 양 열중해서 목청 높여 우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지요. 저런 불편한 몸으로도 묵묵히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작 하루 일을 못하게 됐다고 세상을 저주하다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제 마음속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부족해 사기를 당했으니 빚 또한 오롯이 내 탓이건만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잘못 없는 세상을 저주할 시간에 비루한 삶을 한치라도 나아지게 할 방도를 찾기로 한 것이죠. 그때 스펜서 존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갉아먹고 있는 중양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깟 빚 9억 원쯤이 대수인가 싶었지요. 쪽방으로 돌아간 저는 곧장 노트를 펼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빚 9억에게 네 덕분에 나는 더 열심히 살게 됐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생겼어. 이 역경을 이겨내는 날 나는 훨씬 큰 능력으로 더욱 성장했을 거야. 그러니 너에게 감사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내용이 나와요. 감동적이네요. 역시 다산북스 책 정말 처음부터 주의 집중을 시키게 하는 매력적인 시작으로 책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담임 선생님에게 들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핵심 요약해서 좀 함께 나눌까 하는데요. 담임 선생님의 가족 중에 한 분도 LG에 다니다가 퇴사해서 사업이 망했답니다. 그래서 세차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는 50대 중반인데 처음에는 남해 세차장 사업체에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가 특별한 어떤 깊이 있는 수준이 높은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세차 관련된 영상을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구독자가 15만이 되는데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차용품 관련해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광고를 또 시작을 했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담임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의 가족 중 한 분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제 세상의 달인이다. 세상의 달인. 그러니까 이 방송에도 나왔고 그러면서 내년 초가 되면 한 억대 정도의 수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강의 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차 관련 자동차 관련 지식에 빡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작은 것부터 알려준 것이었고 자신의 어떤 그 형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는 뭐냐? 바로 출력을 했다는 것이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이 방송을 저희 제자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스피치고 두 번째가 소책자, 세 번째가 책출간, SNS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스피치도 하고 SNS도 하고 스피치가 이제 정말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할 거냐 지금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하면 되지만 없는 분들은 그 컨텐츠를 찾아야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업자들이 100명이 창업을 했을 때 5년 뒤에 몇 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이제 이런 질문도 중간중간에 했는데 일반 창업은 창업 비용이 필요하지만 어떤 교육을 통한 창업, 유튜브 창업의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튜브 창업을 할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6년 동안에 그 많은 빚을 모두 다 갚고 다시 그보다 많은 10억의 빚을 모두 다 갚고 신용불량자라든가 그 힘든 시간보다 더 많은 가치 있는 재산을
지금 만들어낸 실제 성공 사례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들을 수 있었던 강의였고요. 사원도 이제 추가로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고 1인 창업의 경우에는 이제 꿈을 실현시켜주는, 본인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얼마든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낼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다면 시작해라. 마케팅의 혁신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빅3 에이전시 큰 곳에선 대부분이 TV 광고를 끊고 유튜브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디어 시정도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버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색만 하면 바로 상위 노출된 신뢰감 있는 영상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니까요. TV보다 유튜브를 보고 있고, 그리고 아주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으니까 매우 유익한 또 친구 같은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온라인 세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전 이 말에 정말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거든요. 다니쌤이 블로그를 한 게 10년이 됐다고 하는데 블로그를 한 지 1년 만에 많은 기회가 생겼다고 해요. 엄청 빠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고 강의 요청 등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기회를 찾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 또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SNS를 하기 전에는 뭐 외부 강의라든가 저에게 도움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접하지 못했다면 페이스북과 블로그와 유튜브와 이제 인스타그램까지 해서 아주 다양한 할 수 있는 채널을 모두 다 열어서 학교 홍보와 저 또한 SNS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SNS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정말 영향력 있는 훌륭하신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인맥도 많이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의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기회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얼마 전에 세금 신고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SNS 정말 중요하고 특히 블로그에 대해서 다니쌤도 얘기를 했지만 부동산 강의를 또 했대요. 블로그도 하면서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온라인 마케팅 강의 대기업에서 이제 다니쌤 찾기도 했고,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세상에 보여지지 않은 건 이제 온라인 세상에 노출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세상이 왔고, 그렇게 해서 노출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쌤이 아침에 일어나서 메일을 맨 처음에 열면은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러브콜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제안들을 다 받아들이면 한 달에 벌 수 있는 수익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조만간 인터넷 매체에서 광고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건강 관련 광고를 찍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니쌤 그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피부와 요즘 제가 실제 가까이에서 또 뵙기도 했지만 요즘 피부는 정말 너무나 많이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피부와 또 성공과 꿈을 이룬 사람들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얼굴이 광이 나시더라고요. 너무 윤기 나고 피부가 좋은 걸 또 제가 피부 전공이다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SBS라던가 여러 출판사 등에서도 많은 의뢰를 받았고 이렇게 연락이 올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내내 강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또한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가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년만 미치면 된다. 1년만 미쳐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본인이 실제 그렇게 결과를 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뭐 우리는 살면서 늘 마음에 들지 않는 앞자리 숫자 있잖아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체중의 앞자리 숫자, 그리고 뭐 연봉의 앞자리 숫자, 누구나 더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한 심정인데,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를 강의 중간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냥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성냥 좀 제발 나한테 팔으라고 사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냥 한 개당 5만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갈 수 있는 구조. 네,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1년을 딱 이야기를 했는데, 목표나 꿈을 잡을 때 그 단계부터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서비스든 상품이든 1분 만에 정말 이제 자신이 그렇게 성공 사례를 끌어냈기 때문에 넘버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마케팅 수업을 할 때 강원도에서 30대 한 분이 이제 담임쌤을 찾아왔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제 잘 사는 분이었는데, 그 30대의 그 사람이 아버지에게 저 1억만 주세요. 제가 10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담임쌤이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그 고시원에 살고 있었고, 돈이 얼마 남았냐고 질문하니까 300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존심은 세서 내려가기는 싫고, 그런데 이제 담임쌤을 찾아왔다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니까 1개월 전에 부동산에 취업을 했다고 했고, 강원도에 살고, 원래 집은 강원도이고, 또 서울 지리도 모르고,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 한 달 동안 계약도 한 건도 하지 못했는데, 이 30대 남성이 1년 만에 돈을 꽤 많이 벌어서 아버지에게 내려갔대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는 거죠. 부동산은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논현동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해본 것이 뭐니라고 질문을 했더니, 부동산에서 그 남자가 했던 거는 사무실 분야를 맡으면서 몇 번 그냥 같이 돌아다녔던 게 전부였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논현동에 사무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너는 5층 이하만 해. 그리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금액도 워낙 건물은 이제 금액도 높고, 논현동 사무실 5층 이하 인테리어가 된 사무실만 전문적으로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에 필요한 공부는 이틀이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층 이하 인테리어가 된 사무실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뭐였냐? 블로그를 시작했다는 거죠. 명함도 만들고 블로그 제목도 논현동 5층 이하 인테리어가 된 사무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계약률이 좋아졌고, 10명이 오면 9명이 계약을 했고, 블로그를 보고 이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이제 그 부동산을 파는 사람도 보고, 그래서 임차인을 찾아달라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1억 8천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택과 집중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사례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강의가 아니라 실제 본인의 사례, 그리고 본인이 컨설팅을 해주어서 성공했던 사례, 이런 사례를 듣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대요. 본인이 실패한 원인을 이제 알게 되는데, 본인이 시장을 너무 많이 넓혀가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역을 줄였다고 합니다. 전 지역을 욕심내다가 이제 지역을 줄여서 인천에만 하기로, 모든 부동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빌라, 그것도 새로 지어진 신축 빌라만 하는데, 신혼부부를 집중해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과 신혼부부를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고객이 정리가 되면은 고객의 니즈와 불만을 고민하고 찾아내는 작업을 또 계속하고, 빌라를 안전하게 계약하는 세 가지. 처음 집 살 때 사실 많이 불안하잖아요.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과 사기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내용이 이제 좋으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찾아오고, 그리고 싸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드리고 블로그에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고 나서 완전 바닥에서 2년 만에 50억 자산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을 하지 말고 교육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본인이 힘든 상황을 몸으로 다 경험해서 꿈을 이루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영업을 하지 말고 교육을 해라.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고객이 찾아오게 해라. 네, 성냥팔이 소녀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강의였는데, 성공하고 싶으면 또 스피치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환경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강의 시장이 엄청나게 열릴 건데, 지금 현재 일본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담임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99%의 시장이 더 커질 것이고, 그에 필요한 것은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스피치를 배우라고 권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2군데 정도에서 스피치를 배웠나 봐요. 그래서 스피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 또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스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논현동에 있는 그 아나운서 전문 학원인데, 그 교육비가 무척 비싸요. 무척 비싼데 2018년도에 제가 긴 시간 동안 지금 기억으로 한 124시간에서 또 다른 곳에서 배운 것도 있었으니까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뉴스 진행하는 아나운서나 또 기상캐스터나 뭐 밖에서 인터뷰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나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웠는데요. 지금도 그때에 공부했던 시간들의 어떤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알고 있지만 말할 때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말을 할 때 군더더기 말을 섞어서 하지는 않는지, 말의 높이는 어떤지, 빠르기는 어떤지, 그리고 리듬감 있게 말하는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하게 강조해서 약간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말은 하지만, 나중에 촬영한 것을 다시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소책자, 책을 쓰기 전에 소책자를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케팅은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책자가 매력이 있는데 자신은 10장에서 20장 정도의 소책자를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것을 PDF로 만들기도 하는데 온라인에 배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이 공감이 갔어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볼펜이나 스마트폰이나 메모지, 그것이 상품이든 서비스든 모두 다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고민 걱정을 해결해주는 컨텐츠를 방송이나 이제 자신의 어떤 같이 나누는 분야에 넣게 된다면, 그 컨텐츠를 넣게 되면 사람들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 출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SNS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선택과 집중, 나만의 컨텐츠를 찾아라.
컨텐츠가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스피치도 하고 SNS도 하고 한다. 유튜브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객 10만 명을 가지고 월 2, 300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가지고 5억을 버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면 출력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만 명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자신을 10만 명이 되면 자신을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하면 출력이 가능하다. 10만 명이 되시는 분들은 찾아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약에 찾아와서 저를 통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한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급스럽게 영업을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주 고급스럽게 저 사람을 찾아가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네, 고급스러운 영업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마지막에 담임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 표지를 보니까 마흔의 돈 공부,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는 부자 수업이라고 해서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남은 인생을 준비할까요? 10억 빚쟁이를 수십억 자산가로 만든 돈에 관한 생각법.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한강다리에서 자살을 생각하다가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는 대학교 교수가 된 분도 있고 열심히 외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빚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사는 분도 계시고 주변에 정말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정말 죽을 용기로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려고 하는 도전을 한다면 다니쌤 못지않은 더 많은 성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신용불량자 그리고 10억의 빚 그리고 10년 후에 다니쌤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지만 다니쌤의 빚에게 쓴 그 편지 이제 이 부분이 무척 감동적이었는데 마지막에 저희 강의 듣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자신은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 꿈을 이루게 하는 힘은 바로 결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라 라는 최상태 작가의 그 책을 좋아하는데 그 안에도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제가 외부 강의 나갔을 때 꼭 하는 말이기도 한데 결핍이야말로 가장 센 동력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건물이라든가 많은 집을 물려받아서 여유있게 사는 거 좋죠. 그렇지만 가진 거 없고 그리고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사업이 망해서 밑바닥을 한번 쳐보고 다시 도전해서 자기 힘으로 어떤 꿈을 이룬 사람들은 눈빛부터가 다르고 아주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공통적으로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정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공부하면서 사람들과 이런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분들이 저는 무척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고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정말 다산북수에서 쓴 마흔의 돈 공부 다니쌤의 책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방송에 대한 스킬을 키우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학부형님들이나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또 짧게나마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함께
밝은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나가거든요. 예,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도전해서 또 꿈을 이루면 되고, 또 어딘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다면 치료 열심히 받아서 또 모두 다 완쾌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죽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오늘 방송이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희망으로 오늘 하루도 예쁜 하루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방송 권혜영TV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